네, 현대전 오늘은 셜록의 김보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보경 기자입니다. 한 달 만에 네. 뵙는 거죠? 네,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사는 상당히 준비 기간이 길었다면서요? 네, 좀 오랫동안 저희가 취재하고 준비한 기획인데요. 네. 기간으로만 따지면 한 1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 예. 네, 그래서 출발은 작년 한 6월경이었는데요. 이제 2021년 감사원이 진행한 대검찰청 감사 보고서를 제가 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서 한 대목이 이제 눈에 들어왔는데 네. 그 대목을 살짝 읽어보자면 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9개 관할 지방검찰청과 지청이 재판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아서 2020년 6월 말 현재까지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있거나 재판 결과 확정일로부터 장기간 이제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예. 의료인으로서 생명을 잃을 뻔했지만 검사들의 심폐소생으로 의료 면허가 취소가 되지 않은 겁니다. 이걸 제가 당시에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의료인이 재판에 넘겨져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네, 통보를 했는데 통보를 안 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통상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이제 의료인이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을 받으면 예.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의료 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가 되기는 했는데요. 네. 이제 그 당시 때까지는 이제 의료 관련 법령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네, 이렇게 확정을 받으면 검찰이 유죄 확정 재판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대검찰청 예규에 명시된 규정인데요. 예. 이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도 그 의사 면허나 이런 의료인들의 면허들을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통보를 해줘야 이제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그걸 가지고 의사 면허를 취소를 한다. 그렇습니다. 근데 통보를 안 해줬다. 그렇습니다. 통보를 안 한 겁니다. 그러면 계속 의사 일을 계속 해온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데요? 제가 이제 차차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예. 이제 감사원이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지적한 사건만 47건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2021년 감사 때는 의료인 15명. 예. 여기서 의료인이라는 거는 뭐 간호사, 의사, 한의사, 약사 정도가 이렇게 포함이 다 되는 건데 예. 절반 이상은 이제 의사, 한의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의료인이 32명 연루된 사건을 지적을 했습니다. 어허. 이게 숫자로 감이 좀 안 오실 것 같아서 예. 제가 조금 더 덧붙여 설명을 드리자면 예. 이제 사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 의료인 수가 많지 않습니다. 이제 평균적으로 따지면 1년에 한 20명도 채 되지 않거든요. 오. 그럼 이거를 비율로 다시 따져서 보자면 2017년부터 2020년 한 3, 4년 동안 예. 그 의료 면허 취소 대상이 된 의료인이 고작 65명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그렇죠. 의료인이 금고 되는 이상의 거죠. 형을 받아서 예. 면허 취소가 대상이 된 그 의료인은 고작 65명에 불과한데 예. 그 중에서 검찰의 재판 결과 미통보로 의료 면허가 취소가 되지 않은 의료인이 15명입니다. 65에 15명이면 거의 뭐 4분의 1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오. 비율로 따지면은 한 23%고 예. 4명 중 1명이 취소가 안 된 거죠. 오. 그러니까 면허가 취소돼야 되는 그 대상의 의료인 수에 비해서 검찰의 미통보의 비중이 너무 높은 상황은 맞더군요. 그래서 버젓이 의료행위를 계속했다. 그렇습니다. 그 한번 사례로 좀 들어가 보죠. 네, 예. 저희가 이제 그 47건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사례들을 좀 추적을 해서 네. 집중 취재를 했는데요. 네. 이제 안마방 업계의 큰 손으로 이중 생활을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네, 잠깐 의사가 안마방의 큰 손이었다고요? 네, 이 의사가 안마방 업계의 큰 손이었는데요. 안마방을 차린 거예요, 의사가? 그렇습니다. 동업자들과 함께 안마방을 차렸는데요. 예. 이제 태국 여성들을 안마사로 고용을 해서 예. 불법 안마방 16곳을 운영한 사장님이 있습니다. 한 곳도 아니고 네, 16곳. 의사가 네. 그래서 직접 손님도 맞이하고 예. 뭐 이제 16곳이나 운영하시니까 네. 한 곳에서 안마사가 부족하면은 다른 곳에서만 안마사도 공수해 오시고 아, 예. 막 단속 스케줄도 수시로 체크도 하고 예. 본인도 무료로 뭐 안마도 받으면서 테스트도 해보시고 오호.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낮에는 의사, 밤에는 사장님 이랬던 거예요? 네, 낮에는 의사고 밤에는 사장님이. 그래서 4년 동안 이 안마방에서 벌어들인 돈이
모두 약 38억 원 정도가 돼요. 오호. 네, 근데 알고 보니 본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걸려서 재판에 넘어갔고. 그렇습니다. 그럼 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네, 이제 결국은 법의 심판대에 섰는데요. 네. 이제 안마 시술소 규정이 의료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의료법과 뭐 전자금융거래법 혐의로 이제 기소를 했고요. 법원에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약 5억 원 정도를 선고를 했는데요. 예. 당시 법원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피고인은 의사로서 의료 관련 법규를 솔선수범해서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본인이 운영한 그 안마 시술소에서 태국 여성이 돈을 벌기 위해 손님에게 성매매 행위를 하려다가 성추행으로 신고까지 되는 등 불법을 조장한 측면이 크다. 예. 그럼에도 그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어허.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예. 1심에서 다시 항소를 해서 예. 형량은 징역 1년으로 감형이 됐고 이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징역 1년형이 확정이 됐으니까 금고 이상 형에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이 이 확정된 형을 보건복지부에 통보를 했었는데 안 했다? 그렇습니다. 검찰이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의사 변호는 그 취소가 안 됐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예. 검찰이 이 이중생활을 한 의사의 재판 결과를 보건복지에 통보를 하지 않은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의사면허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고 예. 그래서 이 징역형을 받고 유죄가 확정이 됐음에도 의사 면허가 계속 유지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취소되지 않은 의사 면허를 갖고 계속 의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월급도 받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한 달 급여가 한 2,276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럼 여기에는 이제 건보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나 이제 환자들이 낸 병원비가 당연히 일부 포함이 된 걸로 네,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요? 네. 그럼 보건복지부가 혹시 나중에라도 이걸 알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알게 됐어요? 감사원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예. 이제 보건복지부가 한 면허 취소 처분을 그 재판 확정일로부터 2년 7개월 정도가 지나서 우연히 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이것도 심지어 검찰이 알려준 게 아니고요. 건보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장병원 같은 데서 이제 환수를 해야 되거나 이런 조치들을 이쪽에서 해야 되니까 이런 사유들로 재판 확정 여부를 이제 점검을 하다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 뭐 이런 식으로 재판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나중에 인지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럼 아까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된 형이 징역 1년형이었다 했잖아요. 그럼 이 의사는 1년 그 감옥 생활하고 나와서 네. 의사 생활을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있던 병원에서 계속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다른 기관에서라도 늦게라도 통보를 안 해줬으면 네. 이 안마방 투잡 의사 같은 경우는 면허가 영영 취소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요? 네, 이거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어요? 네, 또 다른 사례가 또 있는데요. 예. 이제 불치병을 영적으로 이제 치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뇌경색 환자를 영적 치료사를 주장하는 비의료인에게 맡겼다가 죽음에 이르게 한 한의사 케이스입니다. 이게 또 무슨 스토리예요, 이게? 조금 더 설명해 드리자면 한의사가 이제 자칭 영적 치료사를 주장하는 직원과 함께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 뇌경색 환자를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는데요. 이건 영적 치료사가 한 멘트입니다. 전 불치병과 난치병 환자를 영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제 그 환자한테 말을 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제 한의사가 내가 영적 치료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네. 자기 한의원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 그렇습니다. 영적 치료 능력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래서 같이 찾아갔다? 네, 같이 찾아가서 네. 그 영적 치료사가 나는 불치병과 난치병을 영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한의사는 또 옆에서 거듭니다. 당신 그러니까 환자를 우리 대학병원에서 퇴원을 시키고 우리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면 당신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는 저 처음 보는데요. 한의사는 또 그렇게 이제 거들어줬고. 거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옮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문제의 한의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더 여기서 웃긴 거는 이 영적 치료사, 자칭 영적 치료사가 주치의를 자처하고 나서요. 그러니까 그 직원 뭐 간호사였어요, 뭐였어요? 그냥 직원입니다. 그냥 일반 직원? 일반 직원입니다. 의료인이 한의원에? 아닙니다. 네. 의료인이 아닌 그냥 직원인데요. 예. 이제 한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이 뇌경색 환자한테 직접 침도 놓고요. 뜸 시술도 이제 하고 어허.
대학병원이 처방한 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약도 못 먹게 하면서 의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건강 보조식품을 이제 이 환자에게 먹입니다. 이 환자가 뇌경색 네, 환자였다고? 뇌경색 환자입니다. 되게 심한 그러면 네. 생사가 오가고 있는 예. 환자에게 이런 식으로 처치를 한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뇌경색 환자가 막 호흡이 멈추고 손이 까매질 정도로 되게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한의사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 같은 시각엔 영적 치료사가 그에게 침을 놨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 뇌경색 환자는 이 한의원에 입원한 지 6일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아이고.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예. 이 검찰이 한의사의 유죄 확정 재판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통보를 안 했다. 이것도 통보를 안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처분을 내려야 될 보건복지부도 한의사가 처벌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으니까 면허는 취소가 되지 않았고요. 네. 보건복지부는 이 최종심 선고일자로부터 약 2년 9개월, 거의 3년이죠. 네. 3년이 지나서야 이제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대요? 이건 또. 이 과정도 제가 확인했을 때는 예. 마찬가지로 네, 검찰의 통보는 아니었던 걸로. 네. 아니 그러면 한 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의사 면허가 취소가 돼야 되는 대상인데도 통보를 안 했다. 네. 이게 고의로 통보를 안 한 겁니까? 무신경에서 통보를 안 한 겁니까?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저희도 사실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요. 네. 이제 감사원 지적 사항으로는 이제 절차들이 다 있고 규정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 시스템에 따라서 했다면 모두가 다 했었어야 되는 임무들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건은 뭐 처분이 되고 어떤 사건은 처분이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좀 뒤죽박죽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앞선 그 사건들의 담당 주인 검사들이 또 있습니다. 네, 있겠죠. 이제 규정에서는 그 주인 검사가 결국은 날인 서명을 한 다음에 그거를 처분을 통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보건복지부에. 그래서 저희가 직접 그 주인 검사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네. 혹시 당신들도 이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실을 알고 있냐? 근데 앞선 그 안마방 운영했던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담당 주인 검사님이 지금 부장 검사로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통화를 어렵게 하게 됐는데요. 예. 이 사건 자체는 좀 인지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기억도 못해요? 네, 이 사건 자체를 불법 안마방 운영 사건 자체를 예. 인지를 못하고 계시고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실도 나는 알지는 못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부 감사나 혹시 징계 받으신 적은 없냐? 예.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런 것도 자기는 잘 모르겠다. 아니 징계 받으면 당연히 알겠죠. 그쵸? 징계가 아마도 없었으니까 알겠죠? 몰랐겠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그쪽의 항변은 그런 거예요. 일단 우리가 처리해야 될 사건이 너무 많고 검찰에서 이제 한다고는 하는데 조금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 지금 무신경에 따르는 거예요. 네. 못 챙겼다라는 거잖아요. 네, 못 챙겼다라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일단 그거는 그쪽의 항변인 거고요. 예. 그거는 사실 뭐 내부에 조금 더 비리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유착이 있었던 건지는 사실은 저는 내부 감찰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예. 하는데 예. 이런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어요. 저희가 대검에도 질의를 했는데 대검에서 지금 응답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사건으로 그 한의사가 영적 치료사에게 예. 맡겼던 그 사건 예. 담당 검사도 저희가 직접 찾아갔는데요. 예. 이 검사님이 또 이재명 대장동 재판을 담당하고 계신 공판 검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우연히 또 알게 돼서 예. 쫓아가서 물어봤죠. 뭐 감사원 지적 사실이나 뭐 이런 거 알고 계시냐. 그랬더니 언론과 우리는 접촉할 수 없다. 이 말만 하시면서 막 도망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검찰의 정확한 답변을 못 듣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도망간 겁니까? 그냥 걸어간 겁니까? 아닙니다. 도망갔습니다.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시고. 확실하십니까? 확실합니다. 아, 그래요? 떨리는데 동공을 봐가지고. 네. 네, 그래서 사실 저희도 더 파헤치고 싶은 부분이 네. 이런 부분이긴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대검에 통보까지 해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마 감사원이 담당 그 주인 검사한테 직접 통보를 안 했겠죠. 조직한테 갔겠죠. 맞습니다. 대검한테 갔으면 그럼 대검이 그럼 감사원 통보를 접수를 한 다음에 네. 어떻게 된 건지 경위를 조사해서 징계를 때리거나 해야 되는 게 대검의 역할인데 대검도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뭐 대검이 손을 놓고 있었다 아니면 내부 징계를 했다까지를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예. 제가 11월 초부터 이미 질의를 넣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지금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행정적인 어떤 실수나 이렇게 지금 가름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자격자 의료인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으니까. 그죠? 네, 뭐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의료 전문 변호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예, 예. 이게 그럼 사실상 면허 취소 처분 통지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말씀대로 이거 유죄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 자격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랬더니 의료 면허 정지나 취소 같은 경우는 처분을 받기 전까지는 무면허 상태는 아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취소 결정을 했을 때 처분을 내리지 않는 이상은 의료 면허는 계속 살아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는 당연히 맞죠. 아, 그래요? 행정상으로는 맞는데 내용적으로 아, 의료 행위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맞습니다. 예. 영적 그러니까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두 눈 멀거니 뜨고 지켜보는 한의사가 어떻게 의료인 자격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그렇습니다. 네. 거기다가 거들어 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실제적으로 의료인 행사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그렇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사 면허가 취소가 안 돼서 의료 행위를 계속 해왔다면 네. 그것 때문에 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환자는 그 가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이건 간단한 맞습니다.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 맞습니다. 얘기가. 네. 근데 왜 검찰이 손 놓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생명에 걸린 문제인데. 맞습니다. 이제 의무이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저도 이거는 징계까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끝까지 좀 물고 늘어질 계획인데요. 후속 기사가 또 있습니까? 아, 네,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 정말 이거가 정말 실수냐, 아니면 봐준 거냐 이 부분을 이제 파헤치는 게 좀 남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결국에 수사의 영역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했고 네. 공수처의 그 47명의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할 예정이에요. 아 공수처에 네, 공수처에. 셜록에서 직접 직접 고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공수처 그 대상자가 검사들이 좀 해당이 되더라고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할 거고요. 예. 저희가 방금 한 8시쯤에 예. 검사들이 살려준 의사들 47건 리스트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 내용에는 유죄 확정 의료인들의 범죄 사실이나 검찰의 미통보 이후 면허 취소까지 걸린 기간, 그리고 면허 미취소 기간에 의료인의 월 보수, 그리고 통보 의무 미행 검찰청과 주인 검사들에 대한 내용을 다 담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저희가 그 직무유기 혐의로 검사들을 다 고발을 할 예정이고 어떤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조금 더 파헤칠 계획입니다. 조금 8시에 그 셜록 홈페이지에 올린 거예요? 네, 방금 8시에 올리고 왔습니다. 그럼 우리 촌철님들 한번 셜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번 쭉 그거 좀 보시기 바라고. 네. 그러면 감사원 지적 대상이 됐던 47건에 대한 담당 검사들 이런 것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주인 혹시 그걸 검사관이- 그럼 셜록이 보건복지부에 한번 넘기는 방안은 검토를 해보셨어요? 아, 보건복지부의 그 47건의 검사들을요? 네. 아, 이걸 확인을 했는지. 왜냐하면 예. 원래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 돼버리면 검찰이 그렇죠. 검찰이 그러니까 보건복지에 넘기는 것은 의료인이 되는 건데. 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보건복지 넘겨 아니죠. 그건 검찰에 가야 되는 거니까. 네, 예. 맞습니다. 이건 좀 제가 착각을 했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검사 그게 나오면 거기에 그 해당 의료인들 이름도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네. 해당 의료인들만 뽑아가지고 보건복지부에 넘길 수는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그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네. 감사 이제 지적 이후에 다 처분 통지를 내렸습니다. 이 뒤늦게라도.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그거는 나중에 그럼 다 일단 취소가 되긴 취소는 했어요. 됐어요. 이게 다행히도 취소 같은 경우는 예. 그 처분의 시효가 없어서 뒤늦게라도 내릴 수 있는 거긴 해서. 그러면 검찰이 그 통보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여간 보건복지부가 알아서 네, 의사 그렇죠. 면허 취소는 일단 했네요. 나중에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네. 몇 년 걸렸다라는 그게 이제 거잖아요. 굉장히 지연이 많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문제는 이제 의사 면허 취소는 됐고 됐습니다. 행정적으로 됐고 네. 남은 건 그러면 이 그 미통보했던 검사들이 책임 묻는 것. 그렇습니다. 요거만 남아 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집중적으로 지금 파헤치려고 예.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하니까. 네, 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이다. 네 공수처 아하. 고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직무유기 혐의다. 네, 직무유기 혐의.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셜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다.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현대전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